아브라함의 후예 단편소설 이건숙. 나는 매일 입술을 깨물어가며 결심을 굳히고 있다. 내가 눈을 뜨고 숨쉬는 매 순간마다 계획하는 이 일은 통속개념으로는 살인이라고 하겠지만 이건 자비와 사랑의 손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백척간도에선 온 가족을 위한 가장으로서의 결단이요. 이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저린 배추처럼 축 처진 나는 지끈거려 오는 머리를 달래기 위해 검지로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상사의 으름장에 하루 종일 눈치를 보며 시달렸으니 영육간의 녹초가 된 상태다. 늘어진 몸을 간신히 만원버스에 의탁했다. 2시간을 달려왔다. 산 자락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양옥 대문 앞에 섰다. 도심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대문도 잠그지 않고 활짝 열어놓아 밖에서도 훤히 드러난 정원엔 식구들이 오그르르 모여 온통 웃음바다였다. 나는 이렇게 교통에 시달리면서 출퇴근하여 이들 입에 먹이를 날라야 하는 판에 저들의 지나치게 행복한 모습이 슬그머니 부활을 돋운다. 집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에 나는 대문 문턱에 걸터 앉아 저들의 짓거리를 훔쳐보았다. 한여름이라 저녁 7시가 넘었건만 뜨락은 뭉그러지게 익은 연시빛으로 물들어 북극에서 바라보는 오로라처럼 환상적이었다. 큰아들 대호는 휠체어에 앉아 여전히 몸을 비비꼬면서 입이 기미까지 돌아간다. 그 옆에 5살 어린 딸 미호가 무대 위에 선 배우처럼 병신 오빠를 웃기느라고 온몸을 밑붕에 나부끼는 여린 잎사귀처럼 흔들어댄다. 바로 대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작은 아들 소호는 이제 겨우 기저귀를 떼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는 어린 것이 무얼 한다고 자기보다 엄청 큰 병신 형을 웃기느라고 벌레처럼 꿈틀대는 형의 손을 잡고 엉덩방아를 찍고 있다. 그보다 나를 더 속상하게 하는 것은 아내가 아들을 앞에 놓고 행복에 겨워 활짝 웃으면서 손뼉을 쳐가며 응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모두 행복한데 나만 이방인이 되어 이 가족에서 떨어져 나와 외롭고 괴롭다. 문득 큰아들 대호가 중증 소아마비에 걸려 아내가 시리에 빠져 있던 시절이 떠오른다. 매일 아침 출근할 적마다 손수건도 챙겨주고 바지도 칼날처럼 줄이석에 다려서 대령하던 아내는 몸이 비비 돌아가는 어린 대호를 껴안고 아침도 해주지 않고 울고만 앉아 있었다. 예방주사는 맞춘 거야? 집에서 도대체 못하게 이 아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팽개치고 있었어? 아내는 내 신경질에 대꾸도 않고 아이를 무릎 위에 안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대면서 흐느끼기만 했다. 머리 끝까지 신경질이 마구 올라서 천정을 뚫고 나갈 지경에 이른 나는 고함을 꽥 찔렀다. 포기해버려! 애는 또 나오면 되잖아. 웬만해야 고쳐본다고 하지. 이건 의사도 가망 없다잖아. 전신이 비비꼬이고 얼굴도 한마디 하려면 빙빙 돌아가는 아이를 길러서 무엇하려고 그래? 차라리 어서 죽어버리는 게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야. 아무 소리 않고 있던 아내가 아기를 침대 위에 내려놓고 발딱 일어서더니 나를 향해 죽을 듯이 악을 쓰면서 포악을 부렸다. 그래, 아버지란 작자가 애 앞에서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나는 이 아이 포기 못해요. 차라리 나는 이 아기와 함께 죽어버릴 거야. 처음 몇 년은 나도 이런 아들을 살려보려고 별짓을 다 했었다. 하지만 이제 포기 상태다. 의사의 말이 귀에 천둥처럼 지금도 울려온다. 이런 상태가 일생 치유되지 않습니다. 폴리오 바이러스가 척수, 뇌간의 운동신경세포를 침범했어요. 이 바이러스는 인간에서 인간으로 직접 감염되는 것이에요. 대변을 통해 입으로 감염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질병은 역사가 아주 길어요. 고대 이집트 미라에서 소아마비 앓은 흔적이 발견되었고 벽화에 묘사된 부조에서도 그런 환자의 흔적이 발견될 정도로 인류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무서운 질병이에요.
지금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몇 년 후에는 아마 완벽한 소아마비 백신이 개발되어 지상에서 완전히 박멸되리라 기대하고 있지요. 내 아들 대호는 폴리오 바이러스가 뇌와 척수 신경에 침입해 신경 기능에 이상을 초래한 병이다. 사지마비는 물론 지능장애, 시력과 청력장애까지 겹친 아주 중증 상태다. 이런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못 사람들의 흘끔거리는 시선을 피할 수 없다. 자존심이 팍팍 상한 나는 절대로 대호를 밖에 데리고 나가지 못하게 했다. 아내는 내 괴로운 마음을 짐작하고는 신혼의 혼수까지 줄여서 마련한 아파트를 팔아 도심지에서 뚝 떨어진 변두리 시골 산자락에 작은 양옥을 짓고 옮기자고 했다. 우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방법으로 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0평 땅을 구입했다. 솔솔바람에 휘날리는 여자의 치마폭처럼 널찍하게 펼쳐진 산기슭에 터를 잡아 집을 지었으나 내가 출퇴근하는 일이 장난이 아니었다. 아내는 이런 오지에서 사는 조건으로 다시 아기를 낳겠다는 내 조건에도 동의했다. 10살이 된 대호 밑으로 이제 5살 딸 미호와 2살 터울 막내 아들 소호가 태어난 셈이다. 아내는 여기에 천국을 닮은 가정을 꾸리겠다고 내게 몇 번 다짐을 한 터이다. 널찍한 울 안에 반은 농토를 일궈서 농사를 지어 야채를 자급자족했다. 쌀만 사 먹지 고추며 김장거리는 물론 저장할 감자, 고구마까지 전부 그녀의 손 끝에서 태어났다. 평소 미인이란 소리를 듣던 아내의 자태는 얼굴이 시커멓게 타서 시골 여염집 여자처럼 정말로 볼품없이 변해버렸다. 그 반면 나는 정보사회의 첨단을 달리는 회사에서 깔끔하고 매끄러운 외모를 지닌 과장직을 수행하는 도시인으로 성장했다. 이젠 회사의 회장님이 인정하는 엘리트 사원으로 외국의 수입상들을 만나는 일이나 해외 출장까지 사회생활에서는 정상급의 자리를 잡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는 일이 너무 힘겨워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놓고 급할 때는 귀가를 못하고 거기에 머물렀다. 그래도 아내는 그 외딴 곳에서 혼자 손에 아이들을 기르고 농사를 짓는 억척 촌부로 변신해서 팔뚝은 보기에도 섬쩍지근할 정도로 딱딱한 근육질로 바뀌어버렸다. 어쩌다 아내와 몸이 닿으면 바위를 스치는 느낌이라 야들야들한 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 부부 생활도 뜸해졌다. 날이 갈수록 이런 생활은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나도 가족들을 데리고 여름 휴가에 외국 여행도 가고 싶었다. 대호가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국내 여행조차 간 적이 없으니 이건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었다. 물론 아내는 텃밭을 가꾸고 형형색색 사냐초나 꽃을 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도심지에서 전혀 느낄 수 없는 정취가 묻어나는 기막힌 시골 향취가 듬뿍 고인 별장 안에서 아내는 무척 행복한 모습이었다. 정원 한 구석에는 모래를 깐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어 그네랑 미끄럼틀도 있어 직장에서 떠나 여기 오면 그야말로 별세상이었다. 하지만 온종일 일터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거나 대화를 나눌 상대가 내겐 필요했다. 아내가 나와 전혀 다른 별세상에서 사니 넘어갈 수 없는 높은 담이 두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답답해 숨이 막혔다. 어쩔 수 없이 대호를 시설에 맡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아무리 애둘러 생각해도 이건 내게 가정이 아니었다. 이곳을 정리하고 다시 도심지로 나가야 한다. 병신아들 대호가 없는 건강한 가정을 이뤄야 한다. 그래야 미호나 소호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 대략 가격을 맞춰서 두 아이가 다닐 학교와 아파트를 둘러보고 또한 대호를 맡길 시설도 알아놓고 아내에게 통보했다. 대호를 이제 그만 가정 못지않은 비싸고 좋은 시설로 보냅시다. 우리 가족도 이제 정상을 찾아야지.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뜻밖이라는 듯 나를 노려보았다. 다른 아이들도 생각해야지. 아이들 교육을 위해 학군 좋은 강남으로 이사하자고. 이곳을 팔고 은행 융자를 얻어 학군 좋은 곳에 아파트를 사서 우리 가족도 삶에 도전합시다.
변두리 여기서 다른 아이들을 대우 때문에 병신 만들 수는 없잖아. 나도 이젠 이런 가정 지겨워. 내가 꿈꿔오던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단 말이야. 이만큼 대우를 위해 온 가족이 희생한 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이야. 우리 먼 날 후회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 어서 여기를 부동산에 내놔. 정리합시다. 올 여름에는 우리 가족 모두 하와이로 해외여행 가자고. 대우도 데리고 가는 거지요? 그 아이는 시설로 보내고 건강한 우리 가족들의 생활로 돌아가자는 거요. 그러자 아내는 발딱 일어나 내 앞에 눈을 똑바로 뜨고 주먹을 흔들면서 강하게 도전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대우는 우리 가족이야. 우리 몸의 한 부분이라고요. 어떻게 잔인하게 그걸 잘라 던지고 여행을 간다고 그래? 난 그렇게 못해요. 그럼 대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침몰하자는 거요?